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의 문제 해설을 맡은 국어국문학과의 윤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의 문제 해설은 첫 번째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2022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논술고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학교의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는 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의 문제로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제어 또는 핵심어를 파악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0자와 4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됩니다. 대체적인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소문항 1번 문제가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로 200자 내외로 서술하며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소문항 2번 문제가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로 400자 내외로 서술하며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에 해당하는 문제로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과 논지의 이해 정도, 또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한 문제 상황의 설명, 평가,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6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와 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다와 라 중 하나에 입각하여 말을 평가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을 지정된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는 것. 또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라에서 바를 모두 이용하여 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라는 유형. 또는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라와 마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마와 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창의적 문제 해결형으로 가장 높은 4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과 자료가 주로 도표와 수식이 되는데 이 제시문과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 해결의 객관성, 논리성, 창의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작성하는 글자의 숫자는 600자 내외로 다른 문제들과 같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방안을 논술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문 다를 고려하여 가의 확대를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을 각각 논술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에서 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의 사례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의 문제들은 유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작성 방향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셔서 각각의 유형에 가장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유형의 문제로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 문제입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이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되며 배점은 3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소문항 1번은 제시문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로 200자 내외로 서술을 하게 되며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로 4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되며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소문항 1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과 찾아낸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소문항 2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의 경우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항 1번에 10점이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능력에 5점이 배정이 되고 찾아낸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에 다시 5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소문항 2번에서 나를 요약하는 것에 10점이 배점이 되고 다를 설명하는 것에 10점이 배점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시문 가에서 주제나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잘못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시문 가의 주제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 요령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의 주제어를 파악하여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주제어 파악이 문제 풀이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1번 소문항의 첫 번째 문제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의 지문, 가의 제시문 안에서 그 제시문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를 주제어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주제어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분명하게 명시해 줘서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낸 주제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번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견 또는 비판 이것보다는 요약과 설명의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제시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비판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제시문이 1번 문제의 풀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 제시문을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자, 여기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받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앞에 나온 두 번 반복된 감정이라는 단어가 사랑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자, 이제 남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주제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결혼을 주제로 찾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은 사랑과 결혼 또 결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 인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감정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간다.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이 감정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혼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고 이 감정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지문의 주제어 핵심어는 사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시문 가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 통합적 읽기 부분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랑의 역사라는 읽기 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아내서 이 단어를 가지고 가 제시문을 요약해야 됩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 제시문입니다. 자, 이 나 제시문을 여러분들은 요약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하냐면 가 제시문에서 찾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의 했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하다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의 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역시 사랑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의라는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의 능동적 성격에는 준다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보호와 관심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은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 이해는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심은 나는 사랑의 성격을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랑과 성의 관계 부분에서 사랑과 성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라는 논술 과제의 제시문으로 나온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을 사랑의 기술 원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실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의 입관, 할머니와 자식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다듬으면서 운다. 눈길, 선산으로 향하는 큰아들. 무덤가에서 불을 피운 할머니의 뒷모습. 할머니는 전에 시장에서 사두었던 어릴 때 죽은 자식들의 내복을 태운다.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에 눈사람. 자, 시나리오죠. 할머니. 아이들을 할머니가 가서 만나거든. 아이들이 올 거예요. 오거든 옷 한 벌씩 입혀요. 그 전에 나하고 약속했잖아. 할머니는 다시 할아버지의 옷을 태운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져가서 내년 봄 되면 입으셔요. 내년 봄날 따뜻해지면 입으셔요. 이건 할아버지 러닝 셔츠야. 날 따시거든 입어.
내가 없더라도 잘해요. 깨끗이 낫도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할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는 거야.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에 눈사람. 할머니, 할아버지요, 나는 집으로 가요. 나는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 춥더라도 참고. 할머니는 걷다가 무덤을 다시 뒤돌아보고 흐느낀다. 흐느끼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할머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흐느낀다. 할머니.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세상 불쌍해. 할아버지 불쌍해 죽겠네. 할아버지 생각나니까는. 할아버지 생각을 누가 하나. 나밖에는 한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페이드 아웃.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이죠. 이 제시문단은 생전에 사랑했던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글입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동반자들 부분에서 문학 그 인접 분야를 만나다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활용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요 마시오라는 시나리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 제시문이 모두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시문들을 쭉 보시고 1번 문제의 채점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1번의 주제, 소문항 1번에서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근거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부과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제시어를 찾아내지 못하면, 주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5점이 감점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5점 만점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소문항 2번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시문 나는 사랑의 성격을 여러 요소로 설명한 글이고, 제시문 다는 생전에 애틋하게 사랑했던 어느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고려하면서 1번 문제의 예시 답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안이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르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이 정도 쓰시면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점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가 달라서 동상이몽이 되기도 하고, 자아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을 유효한 가치로 변모시키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자기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현대 사회에서 유대와 소속감,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가 소문항 1번의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소문항 2번의 답안을 이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성격에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 책임이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존경이다. 또한 존경은 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이 된다.
다는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것으로 죽은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할머니는 생전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보고 싶더라도 차마 내리라 다짐하였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날 때에는 주저앉아 슬퍼하면서 죽은 할아버지를 연민하고 할아버지를 추억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나는 요약하고 다는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 제시문의 요약의 경우는 그 안의 내용이 가장 충실하게 담겨야 됩니다. 자, 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의 내용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답안과 다에 대한 답안의 서술 방법이 조금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문제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의 문제입니다. 자, 2번 모의 논술고사에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가를 이용하여 나를 설명하는 능력, 또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가는 논술을 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또 가와 나의 논지와 주장하고 있는 내용, 또 그 주장에서 고려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에 대한 평가가 일관성 있게 진술되는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입니다. 인간에게 양식은 가장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람들 모두 스스로가 양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모든 것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대체로 자신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불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태생적으로 동등하다고 입증된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의견의 다양성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동일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영혼은 가장 훌륭한 미덕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악덕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언제나 곧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면 달려가지만 그 길을 벗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나는 나의 그 어떤 면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민첩하게 판단하거나 명확하고 독특하게 상상하거나 완벽하고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러한 것들 외에 정신의 완벽함에 기여하는 특성들을 알지 못한다. 이성 또는 판단력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짐승과 구별해주는 것이므로 이성은 개개인들에게서 완벽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종의 탁월함과 열등함은 오직 우연에 의해 평가되며 개별적인 형태나 자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시문 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글입니다. 모든 인간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인 양식이나 이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고방식이나,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므로 이성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말하는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자, 합리적 선택은 소비자나 기업 등 각 경제활동, 경제 주체의 차원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의 주체는 선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익,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문 나는 경제활동 주체인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답니다.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이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미래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세대로 새로운 세대의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MZ세대의 2233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성향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 51.2%, 이 절반 이상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인간이나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은 피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공정무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을 구매하며 제3세계 노동자들을 인식하자는 소비운동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 실험 반대 바람이 불고 있다. 동물 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 않고 또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미 금정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법을 사용함으로써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에서 5등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 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에서 40% 에너지가 절감된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좀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업사이클링은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시문 다는 경제 주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에 따라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은 관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시문 다의 두 번째 단락 이하를 소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합니다. 소비가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 2번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인간 본성으로서의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시문 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 특히 이 두 번째 문항에서는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지만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윤리적 소비는 소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의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성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효율성에 있는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소비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지만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은 피하고 공정무역과 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서술해 주신다면 2번의 답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문제는 창의적 문제 해결형의 문제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라는 것의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라는 것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를 반드시 이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와 다를 반드시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의 관점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조건이 꼭 충족돼야지 이 3번 문제의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모든 문제죠. 그러니까 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전부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렇게 나타난 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야 됩니다. 자, 발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으시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료의 사용,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판단, 분석 및 판단의 결과를 근거로 한 논리적 설명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가를 봅니다. 자, 제시문 가의 관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이란 부, 권력, 지위와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을 가리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 환경보존, 사회안정과 통합 등의 여러 가지 분야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이룰 수 있다. 초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경제발전 역시 조화롭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시문 가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과 지속 가능 발전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나와 다를 연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에는 4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이죠. 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인데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비정규직 근로 비중 현황인데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인데 매출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국내 진위 개수치이고 두 번째가 2002년 1분기 소득 수준별 월 평균 소득이 나타나고 세 번째 도표가 소득 분위별 기대 수명, 건강 수명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가 가구 소득별 사교육 현황이고 다섯 번째가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고 여섯 번째가 자살 충동 여부 및 이유입니다. 자, 나와 다를 여러분들이 연관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나가 원인이 돼서 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시문 라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라에는 네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문제는 2030 세대 1인 가구가 경제적 빈곤으로 고시원, 원룸과 같은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심리적 고립뿐 아니라 물질적 고립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양모 씨는 올해 세 번째 구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가족과 떨어져 월 25만 원짜리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 양 씨는 2평도 안 되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벽만 보며 살다 보니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봅니다. 이사 결정을 빨리 좀 해주세요 라는 마지막 독촉.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지만 할머니는 그저 내라고 했다. 저기서 흘린다 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흘린대요. 경기 광명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김선희 가명 79세. 할머니는 지난 전세살이 2번을 재개발 철거로 인해 집을 빼야 했고 이번에도 그렇다. 세 번째다. 10여 년 전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샀던 집을 사기로 잃은 후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이제 가난한 그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 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달 3일 만난 최길여 여 가명 67세. 씨는 3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 병명조차 알지 못한다. 최 씨는 갑상선암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 강명석 가명 69세 씨와 함께 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17, 18세 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 보호자다. 아파트 경비원과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두 부부에게 지난해는 실직과 경제적 빈곤, 질병이 한꺼번에 닥친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 시대 노년층 격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노인 일자리, 소득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 격차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와 연결된다. 자, 이 네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채점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가 원인이고 다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재심가의 내용이 사회 불평등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다시 다의 건강격차, 사교육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나를 원인으로 다를 결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라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의 사회 불평등 문제와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라에 나타난 빈곤, 소득 양극화, 공간 불평등,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청년 빈곤,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불균형 완화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 마련, 장기 전세주택 등의 활용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평등 보장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약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당연히 포함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질적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하는 등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른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희소가치 소유 정도의 차이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정이 함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와 같이 최근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지속 가능 발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와 같이 소득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다시 건강 격차, 사교육 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청년 빈곤 등과 같은 소득 불균형 문제와 심리적 빈곤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장기 전세주택 등의 공급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빈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안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 논지 활용형 또는 비교 설명형, 또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이 세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구성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역량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 2015년 교육 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의 유형을 확대해서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출제진 추가 집필,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으로 출제 지문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충실히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2022년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